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불과 며칠 전 소식 보셨습니까? 필리핀 밀림에 숨어서 온라인 사기 제국을 건설했던 20대 한국 여성들이 검거됐습니다. 이제 사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에 사기의 산업화가 시작됐다고요? 하지만 여기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을 이미 20에서 30년 전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설계한 설계도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사기 산업의 본질을 꿰뚫어본 에피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모와 바트는 길거리 공연으로 돈을 벌어보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누구도 그들에게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바트가 사기꾼으로서의 천재적인 본능을 깨닫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사기 산업의 핵심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호모와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황극을 설계합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맛을 본 그들의 수법은 순식간에 교활해지고 대담해졌으며 마침내 선을 넘는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타인의 선의를 철저하게 파괴하며 오로지 수익만을 쫓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짜고 죄책감 없이 시스템을 굴려 거액을 갈취하는 그 매뉴얼. 심슨 작가들은 수십 년 전 이미 인간의 선의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전락하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예언한 겁니다. 심슨 가족이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들이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미 정해진 미래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심슨의 한 에피소드. 스프링필드에서는 입자 충돌 실험이 한창이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실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아주 작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인공 블랙홀이 탄생한 것이죠. 블랙홀의 위험성을 직감한 리사는 이를 집 지하실에 가둬두고 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였습니다. 아빠 호머는 이 블랙홀을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하나둘씩 버리기 곤란한 쓰레기, 보기 싫은 물건, 심지어는 불편한 기억들까지 모두 블랙홀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이었지만 곧 호머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급기야 스프링필드 전체를 종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되죠. 심슨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외면하고 버린 사회적 오물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만화적 설정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론상 지름이 고작 1mm에 불과한 미세 블랙홀이라 할지라도 지구 근처에 다가오는 순간 모든 시나리오는 파멸로 바뀝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중력과 밀도는 지구의 파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지구의 대기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우주 밖으로 빨려나갑니다. 지각은 종이 조각처럼 붕괴하며 유례없는 강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초대형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겠죠. 지구 내부의 핵은 요동치고 지표면은 뒤틀리며 인류가 쌓아온 찬란한 문명은 단 몇 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 은하 안에만 지금까지 확인된 블랙홀이 수억 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진로를 틀어 지구를 향한다면 그건 더 이상 만화 속 블랙 코미디가 아닌 인류라는 종의 완벽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심슨 가족이 보여준 그 에피소드는 정말 단순한 상상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 오만과 정치적 갈등에 눈이 멀어 놓치고 있는 미래의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심슨 에피소드에서는 갑작스러운 국제 분쟁으로 스프링필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설정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다릅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반도체와 AI 기술 제재, 무역 갈등까지 미중 간의 긴장은 해마다 더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 식량과 물자 부족, 전쟁 지역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폐허가 된 스프링필드는 단순한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풍자일지도 모릅니다. 심슨은 웃음을 통해 가장 잔인한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단순히 전쟁과 정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붕괴 이후 찾아올 새로운 질서, 즉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수많은 힌트를 남겼죠.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심슨이 일관되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모순이 드러나고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 그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예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핵심 키워드는 돈과 가치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만화적 상상력이 현실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소름 돋는 순간들. 오늘 준비한 심슨의 예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다음은 어떤 예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 흐름의 중심에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면 속에 올려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